1심에서는 다 인정하셨던 건인데 왜 항소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안 때렸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왜 인정하셨어요? 일이 커질까 봐요. 아, 어차피 분위기도 상대방 말을 다 믿어주는 것 같길래 적당히 그냥 인정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도 좀 해야 하고 해서. 박경현 씨 혹시 유명인이신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이 커질 일이 뭐가 있지? 그때 당시에는 괜히 겁이 나서 좀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좀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니면 제가 뭐하러 이제 와서 이러겠습니까?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네, 뭐 그렇다고 치고 피해자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네. 제가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자주 찾아주시는 고객이셨어요.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제가 폭행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수수료가 중간에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분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증거 기록은 다 봤습니다. 1심 때 무죄라고 주장하셨어도 유죄 나왔겠던데요. 무슨 증거들이 있던가요? 부서진 물건들이랑 현장 사진, 폭행당한 부분들 사진, 폭행 당시 녹음 파일,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이랑 사진들이 피해자 진술이랑 일치하고요. 역시 녹음을 하는 것 같더니. 서로 반말을 하시던데. 네. 단골이었고 또래라 말도 트고 그랬습니다. 그 녹음 내용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 막 물건을 부수는 것 같더니 마치 제가 자기한테 뭘 하는 것처럼 혼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김승국 씨가 혼자 쇼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혼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오전에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들으려고는 하셨어요? 한 반년 전부터 그돈 때문에 쪼들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무심 갈 때도 보니까 사정이 많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김승국 씨가 수수료를 조금 깎아달라고 했을 만도 하긴 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날은 애초에 세무일로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와서 김승국 씨가 폭행당하는 척 쇼를 하면서 그걸 녹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김승국 씨가 쓴 고소장은 다 봤습니다. 표지의 주소 같은 건 원래 가리고 저희한테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실수를 했는지 주소가 다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박경현 씨 앞에 김승국 씨 고소장 표지랑 박경현 씨 주민등록 처분을 놨습니다. 두 분이서 주소가 같았던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 룸메이트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편견일 수 있겠더라고요. 춥지? 차가 너무 많이 막혀. 무슨 냄새야? 맛있는 거 있지. 같이 살았다가 지금은 따로 살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서로의 관계를 숨기는 거면 숟가락. 사실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말이죠. 네, 맞아요.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것도 맞고요. 굳이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속이려고 한 게 맞죠.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에서의 폭행이면 동기도 충분합니다. 데이트 폭력. 김승국 씨가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신 건가요? 안 때렸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승국이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예,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귀는 동안에 승국이한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차용증을 쓰신 건 또 없으시겠죠? 원래 갚으라고 할 생각 없이 빌려준 거였으니까요. 제가 승국이네 집에서 살게 됐으니 그냥 월세 주는 셈 치고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게 진실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인 걸 밝혀야 하잖아요. 저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승국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김승국 씨를 배려하느라 그냥 인정하는 걸로 했다. 네, 맞아요. 근데 항소를 하셨네요? 항소 안 했으면 박경현 씨 말대로 별것도 아닌 선고유예로 끝나는 거고 김승국 씨 성향을 끝까지 밝히지 않아도 됐는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뭘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선고유예만 돼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죠, 세무사법상. 네, 근데 그거는 아우팅을 안 해주는 배려의 대가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김승국 씨를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건 못 견디겠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배려의 값어치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등록이 취소되는 것까지는 제가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항소하는 이유가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라고 했던 말들은 그건 좀 가장됐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피고인이 직전에 살던 집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동일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세무사와 고객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앉아 계세요. 아니요, 잠시만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김승국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두 사람은 집을 공유하는 룸메이트로서 같이 살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수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액수를 모두 합치면 8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단지 수수료가 아니라 대여금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돈을 왜 갚아야 되냐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그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돈을 갚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스스로 폭행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을 먹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때문에 사람 치겠다. 치겠다. 가만히 있어, 너. 왜 이래 도대체? 하지마, 살려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했다고 인정한 바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시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어줘서 고마워요. 믿은 적 없어요. 있는 증거들에서 박경현 씨한테 가장 유리한 사실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하지만 변호사님이 밝혀주신 그게 진실입니다. 모르죠? 제가 진짜 진실을 밝힌 건지 그럴듯한 거짓을 만든 건지 그건 박경현 씨만 알겠죠. 그리고 승국이 배려해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안 해도 변론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선고는 박경현 씨 몫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고 기일을 안 가는 거기도 하고요.